6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왼쪽 고관절에 인공관절 전치 환술이 필요한 상태로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 DSA 접근법과 로봇 수술이 같이 결합돼서 수술을 한 게 국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입니다. 골반뼈에서 비구면이 이제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고, 대퇴골에서의 대퇴골두 부분이 구성 요소가 돼서 이 두 관절 요소가 만나서 움직이는 부위, 바로 고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왼쪽 고관절에 인공관절 전치 환술이 필요한 상태로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척추가 일단 유압술이 추가로 되어 있었고, 그런 분들은 고관절, 인공관절 시에 탈구의 위험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구 컵의 위치가 잘 삽입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세밀하게 수술을 해줘야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 환자분께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소침습 고관절 수술은 DSA라고 해서 상부 접근 도달법이라고 합니다. 특징적으로는 장경대를 많이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조기에 보행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도달법이고, 절개 부위 동안 기존 수술 방법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이하로 째고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상처 회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SA 접근법과 로봇 수술이 같이 결합돼서 수술을 한 게 국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점액낭이라고 하면 근육과 뼈와 피부 사이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 윤활 작용을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관절에서도 18개 정도 점액낭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골반 뼈의 좌골 부위, 의자나 바닥에 앉을 때 바닥에 닿는 뼈 부위거든요. 좌골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액낭이 좌골 점액낭이 되고, 좌골 점액낭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좌골 점액낭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 엉덩이 뒤쪽이 좀 많이 불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오시게 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감염과 동반되어 있는 염증이 심한 이제 좌골 점액낭염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많이 필요하지만, 보통 우리가 감염성 질환이 아닌 일반적인 염증에 의한 비감염성 좌골 점액낭염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것들로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만 잘 교정을 해줘도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게 되면 골반이 아래쪽에 좌골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눌리는 압력이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똑바른 자세로 허리를 펴고 꼿꼿이 앉게 되면 좌골 쪽이 약간 뒤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골 점액낭의 바닥에 닿는 압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앉는 자세만 좀 개선시켜줘도 증상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환자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실천한 뒤에 많이들 좋아졌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고관절 질환 환자 중에 상당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 바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정확한 발생 기전이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한 가지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혈행 공급이 차단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0대에서 50대 사이 환자들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발생했을 때 양쪽에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환자들의 히스토리를 다 체크를 해보면 과도한 음주가 있었거나 아니면 질환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 사용량이 좀 많았던 환자들에서 무혈성 괴사가 잘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골두의 함몰이 많이 진행되었을 때는 보행 시에 서해부와 허벅지 앞쪽과 안쪽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절면서 이제 다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면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면은 정밀 검사를 위한 MRI 진행해가지고 양쪽에 이제 질환이 있는지, 진행 병기는 어느 정도인지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근본적으로 이 병을 낫게 하는 치료가 아직까지는 확실히 개발되지가 않고 있고요. 병이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골두에서 어느 위치에 괴사가 발생을 했는지와 그 괴사의 병변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이 병의 예후에 경과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가 체중 부하를 하는 곳에 가까이 있거나 크기가 크거나,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진행 병기가 보통 1, 2, 3, 4단계로 나뉘는데 엑스레이에서 한 3단계 정도, 골도 함몰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보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 전 단계에서 골도 함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증만 조절해주면서 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지켜보는 것이 적절한 단계의 치료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